네, 안녕하십니까. 강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달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또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난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달 시장 자체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월달 시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여전히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정점이 나타나느냐,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부양책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2조 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다가 이제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슬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4월 셋째 주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 공포감을 완화하는 그런 국면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야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월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주가 이제 4월 첫째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좀 왔다 갔다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가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4월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선 어제 시장부터 체크하면서 하나씩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다시금 뭐 13조 5천억씩 나왔으니까 27조 가까운 거래 대금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사실 뭐 밸류상으로 금융위보다 더한 그런 하락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20년 만에 가장 큰 밸류상에서의 저점을 만든 그런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거래 대금 자체로 볼 때도 거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1750선을 우선 올라타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장중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3천억 이상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실제로 약 700억 정도의 매도로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간에서는 2,900억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 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다음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00개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2.48% 상승한 23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누적 매수가 이제 4만 개 가까이 다시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베이시스는 이제 소폭 개선이 되어서 마감을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베이시스가 0.7% 내외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베이시스 0.5% 미만으로 축소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9거래 동안에 약 37% 정도의 급등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현재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약 36%까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겨우 이제 짧은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됩니다. 물론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지만, 약간은 일부 종목 업종에 대해서 과열이 나타나는 흐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이 잘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진단키트라든 이런 쪽이 앞전부터 좀 끌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약간은 과열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소폭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크게 중요치가 않았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저께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는 전후보단 당연히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동일했었는데, 컨센서스가 45였는데 실제가 52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본격적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3월 중순이 됐을 때 정도 이어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향을 해서 4월달 발표되는 구매 대수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양해를 언제 한다라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4월 셋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해를 하게 될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라는 선언을 할 거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큼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둘째 주 만기일까지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요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고 그게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역시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 또 부양책이라든지 중국에서 이런 부양책 이런 부분이 지수를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우지수 1.84%, 그 다음에 나스닥이 0.9%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21선이라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은 지지 테스트를 받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되는 것이고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21선을 아직까지 저항으로 인식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와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53.5로 추가적인 약세를 띄었다가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는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지만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앞전 같은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질 만큼의 악재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는데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중장비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 있었고요.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소폭의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유틸리티라든지 금융 이런 쪽에서가 하락을 중심으로 나타냈는데 반도체 역시도 하락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이제 지수로 볼 때는 코스닥이 월등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대형 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시총 상위 기존 주도주들이 약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지수상으로 상승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이쪽에서가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구매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50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예전에 작년 말인데 미중거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다. 그때 다시 그 50선을 넘어가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2020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타결됐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최저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35.7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타난 52선 경기 확장 국면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구매자 관리 지수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앞전과 같이 크게 떨어진다 보다는 47에서 50 사이 이 정도까지만 유지해줘도 굉장히 괜찮다 정도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난다면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라는 이런 효과를 해서 역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저께 중국에서의 구매자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 부분인데 이거를 세부 항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52라는 수치가 나타나는데 가장 크게 나타났던 두 군데가 우선은 첫 번째가 생산지수와 신규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을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생산을 다시금 크게 정상화되면서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주 역시도 상당히 크게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급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구매 역시도 상당히 높은 52.7이라는 수치를 나타낸다. 아무래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자체를 많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국에서의 구매자 지수가 발표되었을 때 유가 자체가 장중에 5에서 6%대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 역시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느냐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큼 빨리 나타나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가장 크게 높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54.4를 기록한 경기 기대입니다. 즉 시장에서 대부분의 구매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 시장에서 이 코로나19가 끝났다가 되니까 정부에서의 대규모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기대감이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대규모의 부양책들이 시장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경기와 경기의 개선과 기업의 실적 개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20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에도 감소세를 대부분 나타났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부분이 결국 지수를 끌고 올라갔던 그렇게 했었다. 이번도 거의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는 2%였던 반면에 코스닥이 5% 가까이 상승이 나타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대형지수가 1.89%로 대형지수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송이 역시 강세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형 내에서도 대부분이 강세가 다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주도주다라고 했던 쪽이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IT 같은 경우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보험이라든지 증권, 자동차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보다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이라든지 건설, 항공, 해운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세를 크게 띄었다 된 쪽이 결국은 제약 쪽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갔었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셀트리온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뭐 임상 실험을 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스케줄을 발표했다 이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어지간한 곳은 대부분 임상 실험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먼저 개발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쪽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 할 경우는 그동안 올라갔던 주가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과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향후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고평가인데 성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이 다시금 부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걸 맞겠지만 과열은 단기적으로 과열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소비재 쪽에서는 편의점 이런 쪽에서 강세가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타났지만 IT 부품 섹터는 강보합 정도로 거의 시장에서 상승이 요즘 못 나온다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11%대의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총 1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1위를 차지하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저께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까지 안에서 대부분의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는 제약바이오가 다 차지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셀트리온 제약이 20%대의 급등을 보였었고, 그 외적인 제약주들도 강세를 띄었다가 되죠. 다만 진단키트 관련된 CJ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8%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앞전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IT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끌고 올라간다 됐을 때 그쪽으로 쏠림화가 강하게 나타났었지만 나중에 무너질 때도 크게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조금은 과열이 된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뭐 콘텐츠라든지 5G,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다 해봤자 현재는 이제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은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약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진단키트라든지 이렇게 과열이 된 급등 테마 같은 경우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음 주 일요일 4월 12일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도 현재는 이제 확진자 수 증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누적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이제 완만하게 바뀐다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급증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완만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나서 20일 전후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급증세가 한풀 꺾인다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 이런 쪽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앞전에 크게 넣었을 때 6,500명, 그 다음에 6,200명 이렇게 하다가 4,000명 정도대로 축소가 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4,050명이 좀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탈리아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서서히 차이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세트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현대차가 오랜만에 동반 매수가 나타난다. 최근 들어서 신규 출시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다 사전 예약이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낸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외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어느 정도 쇼커버링 일부 들어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지 롯데케미칼이 역시 동반 매수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6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날 정도로 시장에서 과하게 빠졌던 부분과 유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납사, 원자료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동반 매도였었고요. 그리고 시젠 역시 동반 매도가 떨어졌다 되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동반 매도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삼성 SDI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기관에서 수급 보도록 하죠. 기간을 보게 되면은 기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와 코스타 레버리지 역시 동반 매수 레버리지 쪽에서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저께 세트론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됩니다. 현대차 동일했었고 NC소프트와 롯데케미칼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가 나온다. 앞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팔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관에서가 오히려 매도가 많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쪽이 뭐냐 최소한 배당 수익을 보는 쪽이 더 좋다 이런 쪽으로도 관점이 좀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매도가 좀 더 이어진다 부분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인버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같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 이제 월간 차트 한번 부터 가죠. 어저께가 3월 달까지 마지막 내렸으니까 월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무너질 때 고점 대비해서 약 57% 정도의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이때 하락 기간이 약 17개월 정도의 하락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거쳐서 다시 그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데 저점 대비해서 대충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약 150%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썼었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 번 더 주가를 레벨업한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오히려 더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고 일부 기업들은 후퇴라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꽤 있었다고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고가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44.8%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1%까지 하락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고요. 이번 하락 기간은 훨씬 더 긴 27개월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전 같은 경우는 17개월이라는 주가 하락 기간을 겪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었는데 이때는 부양책 자체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왔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나타났고 부양책 자체가 한 번에 다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상승 추세를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하락폭 대비해서 38.2%의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1810포인트 전후 이 가격이 되는데 이 가격대를 이제 언제 회복을 해주느냐 이게 4월 달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상으로 볼 때는 결국 이제 채널 패턴의 하단 자리
세기형의 하단 자리가 된다. 이 하단 자리 때 조금 못 미쳐서 끝냈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정도가 못 미치긴 했지만 이 자리대는 이번 달에 올라타고 지지까지 밟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세기형의 돌파형을 월봉사에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월봉사에서의 세기형 돌파는 추세 전환 시그널도 굉장히 강하지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림을 바꿔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2,600이라는 고가를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에 고가 대비해서 약 70%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코스닥이 이제 그 당시엔 거의 이젠 투자하면 안 되는 쪽이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 이후의 반등은 역시 빨랐지만 그 이후에 장기간의 박스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2008년도, 2018년도까지 올라왔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간은 더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약 280%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된다. 이번 같은 경우가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약 5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는 작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밑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면서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37.7% 정도로 고가 대비해서 그래서 거래소하고 큰 차이는 없다 정도로 맞춰놨고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이 더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하락폭 대비해서 38.2%까지 먼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38.2% 잣대가 566포인트 전환되기 때문에 어제 이 자리 때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래소는 조금 못 미쳤다면 코스닥은 조금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약간 나타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554 이하를 한번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변동은 없고 변동성이 조금 완화될 거다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좀 많이 늦을 것 같고 그 외적인 이제 급반등이 많이 나오는 쪽에서가 개별적으로 이제 쇼커버링 좀 더 이어진다 되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제한된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단기 테마 뭐 진단시야 이런 쪽이 좀 위험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조금은 주의를 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